안녕하세요. 토지이야기TV의 토통령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임야, 콘크리트 포장도로 옆에 접근성이 아주 좋은 임야 1500평이 893만원에 나왔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마른 목골, 네모 반듯한 직사각형의 임야인데요. 여러분 어떤가요? 관심 가시는가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토지이야기 TV. 자, 이 임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나온 압류재산입니다. 이미 이 공매 물건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 영상을 접하심으로써 또 알게 되신 경우가 있을 건데요. 과연 이 임야가 1490짜리가 왜 893만원까지 유찰이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리번호는 2019-08322-001번이고요. 소재지는 충북 옥천군 청산면 명티리 산 14-37번지에 있는 토지입니다. 토지의 면적은 4,959제곱미터, 1,500평이네요. 그리고 감정가가 1,487만 7천원인데 40% 유찰이 되어서 892만 7천원에 나왔습니다. 평당 환산을 해보니 5,960원 정도 하게 되네요. 자, 세부 용도는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의 우선 공매 명세서상 보게 되면 이렇게 현황 도로 따라 바로 옆에 접근해 있는 토지입니다. 이렇게 현재는 자연림으로 이용 중입니다. 위성 사진으로 한번 볼 건데요. 이렇게 지방도에서 불과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고 중간 안쪽에는 집들이 몇 가구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또 현장에 직접 로드뷰로 들어가 볼 건데요. 요 안에까지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진입이 된다는 것은 로드뷰상에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접근이 용이하다는 뜻이겠죠. 자, 2차 요 지방도에서 조금 안쪽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이유는 이쪽이네요. 이쪽이 지방도 쪽이고, 자, 산의 높이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시라고 여기서 이제 가는 중이고,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점점 가고 있는데, 포장도로 이거는 지금 하천, 국가 소유의 하천을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해놓은 도로입니다. 여기 보니까 양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그럼 여기 양봉을 한다는 건 인근 뭐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뭐 잡종 꽃들이 많다는 거겠죠. 조금만 더 가보면 되는데요. 자, 다 왔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경사가 있는지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에 있는 화면이 워낙 가까우니까 좀 높아 보일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요 토지거든요. 접근성은 우선 좋아는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농사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로드뷰로 이렇게 한번 이곳저곳 한번 둘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 토지는 가격과 접근성에서는 우선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그죠? 근데 토지용 계획 확인을 보니 농림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을 만일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고 개발이 가능하다면 농업인만이 지을 수 있는 단독 주택만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게 임업용 산지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용 주택은 지어질 듯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토지용 계획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니 364-4번지 제가 조금 전에 이 국어 국가 하천 따라 가지고 포장이 되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토지를 보게 되니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접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게 이제 도로가 현황 요거 포장 도로 천으로 제방으로 이용하는 이 도로도 나중에 건축을 할 수 있는데 점용 허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요만큼 비어 있기 때문에 건축은 사실 불가할 듯 보여집니다.
임업 정보 다 드리면서 이 산의 정확한 산지 정보를 봐야겠습니다. 여기 있는 요 토지인데요. 잘 안 보이시나요?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대표 수종은 상수리나무, 낙엽송, 굴참나무, 소나무, 포플러 등이 자란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사도를 보니까 35도에서 40도네요. 만일 이 토지가 도로가 접도가 된다 하더라도 보통 25도 미만에 대해서 임야를 개발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자체 조례마다 다 경사도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략 25도 미만 이상 되는 거에서는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5도에서 40도. 그죠? 자, 그럼 이 토지로 뭘 하라고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이 토지로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당장 약초 재배라든지 추후 분묘라든지 이런 걸로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 방법은 산림경영관리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자격증이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격증은 아니고 이 농업인이나 임업인에 한해서 임야에도 15평 가량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거는 내용은 한 번 더 블로그로 이렇게 통해서 아래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게요. 소나무가 이렇게 이제 나무 정보는 이제 소나무가 되어 있고 나무의 나이는 31년에서 40년 정도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토지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자, 벌채를 할 수 있습니다. 벌채, 그러니까 3,000평 가량의 그 나무 종류에 따라 가지고 500에서 7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벌채를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나이가 되면 벌기령이라는 게 있는데요. 통상 소나무는 40년이 지나야 벌기령이 가능하고요. 낙엽송은 30년, 잡나무는 50년, 참나무는 25년 정도가 됩니다. 요거는 변경 전이고 이제 변경 후니까 요거를 이제 적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요거 자세한 내용도 블로그에 요렇게 해서 아래 글 참조 글에 올려놓을 테니까 블로그 갔어서 벌기령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 토지 인근 최근 국토부 실거래가를 한번 볼 건데요. 평당 5,000원, 9,000원, 뭐 11,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물론 10년이 지난 것도 있고 최근 2년, 3년 전에는 4,000원에 거래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 시세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접근성이 좀 더 용이하다는 점이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어떤가요? 잘게 이렇게 전부 쪼개져 있죠. 이렇게 쪼개져 있다는 것은 큰 하나의 덩거리를 잘게 쪼개서 기획으로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요거 사신 분도 처음에는 아주 좀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게 쪼개진 토지가 있다거나 또 이런 거를 소개한다면은 기획부동산에서 칼질 난도질 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를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토지를 만일 낙찰받게 된다면 권리상 인수해야 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소유자는 2명입니다. 2명이지만 같은 사람의 전체 면적이 나온 거니까요. 신경 쓰실 게 없습니다. 이 토지를 낙찰을 받으면 온전한 내 소유가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 말소 기준 권리가 2015년 12월 1일 여기가 압류가 최고 빠른 압류다 보니까 요 이후에 모두 말소가 되니까 낙찰자는 인수해야 될 권리는 없습니다. 자, 그럼 우선 약초 재배를 하거나 추후 묘지로 이용하시거나 산림경영관리사로 이용하실 분이 있으시다면 이 토지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입찰하시기 전에 여기에 실제 경사는 얼마 정도가 되는지,
이 토지의 토양은 어떻게 되는지 임장, 발품을 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금액이 저렴하다 하더라도 소중한 내 돈이 투자가 되는데 나중에 못 쓰는 쓰레기 땅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되겠죠. 입찰일자는 3월 8일 10시부터 3월 10일 5시까지입니다. 892만 7천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이거는 과거에 작년에 이미 895만원에 낙찰이 한번 되었는데 이분은 막상 실질적으로 임장을 가보지도 않고 1500평에 895만원에 낙찰이 되었으니까 저렴하다 해서 입찰하고 낙찰을 했는데 막상 낙찰돼서 현장에 아마 가보셨을 때 해결 방법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잔금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 새로 재공매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되니 꼭 입찰에 앞서 인근 가까이 계시는 분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장에 꼭 가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자, 이 토지에 입찰하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온비드 입력 돋보기 누르시고 사이트로 이동을 하셔서 관리번호 요렇게 2019-08322001 넣으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3월 8일이라고 했죠. 입찰 당일날 입찰이라는 게 뜨게 됩니다. 그때 입찰에 참여를 하시면 되시고요. 사전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렇게 물건을 미리 검색을 해보고 주소를 출력해서 현장에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꼭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토지이야기TV에서는 여기 영상이 꼭 좋다라는 게 아니라 이만큼 가격에서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이런 토지는 이런 문제점과 이런 하자가 있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입찰에 대해서는 토지이야기TV에 책임을 져드릴 수가 없으니 그 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온비드 공매라는 거를 또 잘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마지막에 영상을 한 번 더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꼭 영상을 보시고 또 포스팅으로 갈 수 있도록 아래 블로그로 연결을 해 드릴 테니까 포스팅과 함께 보시면 누구나 손쉽게 입찰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토지이야기TV에서는 이 토지의 활용 방법을 알려드렸고 또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입찰하시는 것보다 현장에 직접 가보시고 내가 이 토지를 정말 활용하실 수 있다는 분만 꼭 입찰에 참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과도한 경쟁이 될 수 있고 하니 너무 높은 금액은 입찰을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